안녕하세요. 오늘 브리핑에 특별 손님 모셨습니다. 명태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앞에다 뭐라고 붙여야 됩니까? 다른 언론에선 사기꾼 브로커 그러던데. 시작부터. 브로커는 좋은 말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브로커라는 말은 불어예요. 네. 블루클로라는 말이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찌르다. 그러니까 자, 이제 이분은 말이 많습니다. 아니 그 간별사의 간별사 요걸 들어보세요. 블루클로는 그만하세요. 찔러서 대통령이 될 사람인가 안 화내니까 되니까 뭐. 간별사. 자. 간별사다. 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네. 네. 윤석열은 모든 자리에서 90%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윤석열과의 만남에서도 90%를 자기가 얘기해야 되는 사람이 명태균, 저는 박사라고 부릅니다. 박사 중에 명박사, 박사, 승. 명박사로 얘기합니다. 명태균 박사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명태균 씨의 변호인인데요. 이분은 그 지역사회에서도 매우 존경받는 정말 깨끗한 손, 그리고 날카로운 손, 네, 남상권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존경에 맞이하는 남상권 변호사님도 오셨습니다. 네, 훌륭한 명박사도 왔습니다. 네, 자, 건강 괜찮으시죠? 네, 특검 받을 만큼 그 체력을 길러놨어요.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자, 재판 받으셨던데 어제 예, 변호사님 재판은 잘 받고 있습니까? 예, 잘 받고 있고, 예. 사실 그 바깥에서 들리는 이야기하고, 네, 법정에서 밝혀지는 이야기가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어제 재판에서 예. 중요한 사람들이 계속 나오더라고, 이름이. 예. 그래서 증인으로 채택했습니까?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 25명인데, 네. 검찰 측 증인 신문이 끝나고 나면 네. 피고인 측 증인을 우리가 신청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계획을 예. 어제 그 재판부에서 물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할 증인들을 호명을 해서 자, 어떤 사람입니까? 자, 윤석열, 윤석열. 김건희, 이거 좋다. 윤상현, 윤상현요? 한기호, 예. 김종인, 김종인, 이준석 이준석. 등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명 박사님이 저희 주기자 라이브 고정이에요, 이제. 고정이에요. 그런가요? 윤석열, 김건희는 당연한 건데 윤상현, 김종인, 이준석. 자, 이제 명태균 재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특검 수준인지, 왜 중요한지 알게 될 겁니다. 나오는 내용들도 특검 수준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명 박사가 야, 나를 감당할 수 있겠어. 내가 구속되면 한 달 안에 탄핵될 텐데. 탄핵됐어요. 신기가 있으시군요, 박사님. 아니에요. 그냥 명약 관화한 일이죠.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겸손하세요. 첫인상이 어떻습니까? 선배가 좀 과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겸손하시기보다는 좀 과하시다. 알겠어요. 자, 저희 브리핑 첫 네. 소식부터 갑니다. 자, 내란 특검으로 갑니다. 윤석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구속될 운명인데. 그렇습니다. 오늘도 수사가 진행됩니다. 네, 그럼 내란 특검 소식 준비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마치 초계산은 이럴 때 하는 거야라고 지기현한테 알려주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내란 특검이 대통령실 CCTV를 초 단위로 분석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국무회의 시간이 과연 어느 정도 걸렸는지 처음에 5분이라고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예. 5분이 아니라 2분에 불과했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시 16분에 밤 10시 16분에 국무위원 11명이 모두 모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윤석열이 10시 18분에 회의실을 나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5분이 아니라 2분이다. 사실상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판단입니다. 내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당연히 네. 영장이 아마 발부가 될 겁니다. 네. 명태균 박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내일 구속영장 관련돼서는 내일 뭐 지나봐야 하는 거고. 네. 예. 그 다음에 이 내란 관련된 거는 아마 무기징역이나 예. 사형이 선고될 거예요. 예. 제가 이 비상계엄 터지고 나서 검찰 조사 받을 때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게 탄핵이 안 되면 다음 정권에서도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국회에 비행기 헬기를 띄워야 되느냐.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마 결과가 나올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2상 비상계엄이 네. 12월 2일 날 중요한 말을 합니다. 명태균의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황금폰
검찰한테 줄 수 없다. 검찰 믿을 수 없다. 맞아요. 차라리 국민한테, 언론한테, 야당 민주당한테 주겠다. 이 얘기를 한 게 12월 2일입니다. 12월 3일 날 비상계엄 꽝. 와. 자, 그때 감옥에 계시던 네. 명태균 씨는 그 소식 어떻게 들었습니까? 자, 비상계엄 나 때문이다 이렇게. 12월 3일 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교도소 안에 9시면 다 소등이거든요. 네. 잠이 안 와요. 네. 그 새벽 2시까지 계속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상황 안에서. 네. 그 구속돼서 인신 구속됐으니까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근데도 계속 웃음이 나오는데 아침에 교도관이 네. 예, 신문을 들고 왔어요. 네. 비상계엄이라고. 네. 근데 실질적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이렇게 뭐 어디 나라가 일으킨 걸로 처음에 저는 봤어요. 아,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닌 아니거다 생각했어요. 네. 처음에 신문을 보여주는데도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랬습니다. 아, 네. 네. 깔끔하고 지금 담백한 대답. 굉장히 짧게 대답해 주고 계세요. 이거 너무 쉽지 않은.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예. 아, 윤석열은 불가능한 일이다. 네, 자, 네. CCTV가 계속 공개되고 있어요. 근데 계엄 직전에 안가 비밀 해동이 더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 네. 지난해 11월 26일로 가보겠습니다. 이때 김주현 민정수석, 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한기종 공정거래위원장 이 4명이 안가에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예. 이 모임은 김주현 민정수석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고 아무래도 이때의 모임의 주제는 김건희에 대한 각종 의혹과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을 것이다라고 특검이 추정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 날이 바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날.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입니다. 네. 검찰 핵심 인사들이 모였네요. 가장 예뻐하는 사람도 있네요. 윤석열이. 그다음에 윤상현 이름이 또 나옵니다. 윤상현도 12월 1일에 네. 안가를 쳤습니다. 이것도 CCTV에 고스란히 남겨뒀다는 거예요. 네. 이날은 윤석열이 뭐 김용인이랑 비상계엄 논의도 하고 또 추경호한테 통화도 하고 뭐 이런 날인데 이 날에 12월 1일에 윤상현은 윤석열과 독대를 나눴는데 네. 명태균 게이트 관련이라고 특검은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저녁에 만났어요? 밤에 만났어요? 밤에 만났을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요. 명태균 관련돼서 모였만 윤상현은 처음에 뭐 캠프 그 윤석열 캠프가 꾸려질 때는 윤상현이 주변에 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좀 밀려났었어요. 밀려났었잖아요, 사실. 그래가지고 박사님한테 막 좀 잘 좀 얘기해달라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보다는 이제 그 사실관계가 어떠냐면 세 분이었어요. 네. 뭐냐면 첫 번째 나경원 전 사선 의원, 네. 그 다음에 현역 그 사선 의원이었던 그 당시에 예. 윤상현 의원, 예. 5선 현역 의원이었던 조영 대표. 예, 이 세 분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예. 우선 안치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우리 조영 원내대표는 내가 그래도 5선인데 네. 어떻게 4선들하고 같이 공동 선대위원장을 하느냐. 오잉. 또 우리 윤상현 의원은 나는 4선 현역 의원이다. 전직 어째 나경원하고 내가 공동 선대위원장 같이 한다는 것은 격에 맞지 아니하다. 네. 나경원 대표는 네임밸류가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처음에 그게 조금 좀 난항을 겪습니다. 각자 명분이 있네요. 네. 뭐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차차 듣겠습니다. 저희는 네. 차차 들으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김건희 특검으로 넘어가 봅니다. 이제 김건희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대적인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명태균 박사님의 친구들 쭉쭉쭉쭉 등장합니다. 네. 김영선 어우. 전 의원 나오는데요. 오늘 집을 압수수색했다는 겁니다. 집에 가서 뭘 해야 됩니까? 그 사진은 네. 좀 이제 좋은 수족관에 걸로. 물 두시는 거 이런 걸로 해요. 알겠습니다. 네. 물론 이렇게 그렇죠. 이미지하고 친구라고 하면서 저런 사진이 나오면 네네. 제가 좀 곤란스러워요. 알겠습니다. 자, 자택 압수수색했는데 좀 의미가 있을까요? 예, 저 자택 의미는 제가 설명드리면 김영선 의원은 그 휴대폰을 네. 예, 이미 제출하지 않고 또 압수수색해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오늘 압수수색했나 봐요. 오늘 가져갔대요? 휴대전화를. 근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그 안에 뭐가 좀 그 있습니까? 전에도 압수수색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요. 예, 그래서 새롭게 또 다시 이제 검찰이 나서서 제대로 이제 특검이니까 예. 압수수색을 한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 그렇습니다. 그 내용 휴대전화에 김영선 의원의 휴대전화에도 좀 쓸만한 게 있을 것 관련된 같은데. 거 관련된 것들이 이제 많을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여태까지 여당에서 거의 30년 가까이 28년 동안 네. 정치를 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을 건데 공천 개입과 관련된 것들은 김영선 의원이 그 당시에 전화를 받은 사람이 김건희 여사. 네.
두 번째가 윤재옥 원내대표. 예. 그 다음에 장동혁 예. 사무총장. 그 다음에 이철규 네. 의원. 이분들과 공천과 관련돼서 나오네. 전화 통화를 하고 김영선 의원이 그게 녹음을 합니다. 네. 아. 거의 네. 통화. 황금폰이네요 여기. 여기도 황금폰이네. 황금폰 2로 갈게요. 전 실버폰이죠. 연세가 있으시죠. 실버폰이다. 아, 그렇죠. 좋네. 예. 실버폰 좋아. 역시 감각도 좋습니다. 레벨로가 다르다. 예. 예. 기자들이 이 뉴스를 보고 있으면 이 방송을 보고 기사 쓰면 됩니다. 김건희, 윤재옥, 장동혁, 이철구 차례로 수사 받아야 됩니다. 이 여기도 황금폰은 아니고 실버폰이랍니다. 자, 그리고 압수수색 또 누구 있었죠? 김상민 나옵니다. 김상민 전 검사. 김상민 전 검사가 그렇죠. 중요합니까? 이제 김상민 검사는 김건희 여사가 아마 3일 동안 저한테 한 6, 7번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네. 그 김상민과 관련돼서 네. 조국 수사 때 고생을 많이 했다. 에이. 네. 예, 그러면서 김상민 검사에 대해서 예. 좀 도와주라. 예. 이런 전화가 옵니다. 조국 수사를 열심히 했다. 예. 네. 전 조국 수사 내용을 몰라요. 그렇죠. 김건희가 네. 김건희가 조국 얘기를 좀 많이 물었습니까? 박사님한테도? 그렇지는 않고요. 조국 장관 그 얘기 당시에는 조국은 이제 갔잖아요. 아 예. 아니 예, 그렇지만 물러났으니까 물러난 사람에 대해서 뭐 안 안 물어봤습니까? 물어보고 예전에 조국이 대통령이 될 것 같냐 안 될 것 같냐 아 조국이 대통령이 될 상인가 그걸 김건희가 물어봤습니까? 라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다고. 저한테는 뭐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요. 안 물어봤다고요? 다른 사람 누구일지도 궁금하긴 하네요. 누구한테 물어봤는지 알만하니까 예. 좀 천천히 다 물어보자고요. 자 김상민 검사 나왔고 또 누구 압수수색했죠? 그리고 윤상현 나옵니다. 윤상현 의원. 윤상현 의원은 2022년 예. 5월 9일 5월 9일. 예, 8시경에 저한테 전화가 오죠. 예. 당선인 측이라고 하면서 네. 그 윤핵관 이름을 호명하면서 네. 복림사에서 당선인이 그 다음에 당내에 네. 그 윤한홍 의원이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말이 많네. 네, 그렇죠. 예. 말이 맞네 한번 그쵸, 듣고 그쵸. 갈게요. 말이 예. 맞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 공관위원장 누군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결국 이 얘기를 알고 있었어요. 자 목소리 직접 들어봅니다. 예, 명철입니다.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예, 자 여기는 김영선 해줘라 이랬다고. 어? 대단히 고맙습니다. 근데 뭐 난리도 아니야 지금. 어? 박한수 의원하고요, 예. 이준석 하고요, 음. 윤상현도 다 전화해 보시면 다 할라 하는데 해줄라 하거든요. 김영선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거의 뭐 만 아니 명. 내가 저기다 얘기를 했잖아. 상현이한테 윤상현한테도 하고. 예, 근데 그러니까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제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말이 많네, 말이 많아. 공관위원장이니까 이거 다 났어요. 이게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 스모킹건입니다. 이게 공천 개입 빼박 증거라고 하죠. 스모킹건입니다. 이걸로써 그래서 그래도 모든 것이 이제 크로스 체크, 네. 이시 전달 보고 네. 그 다음에 확인 작업을 해서 그래서 증인 신청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이 재판에 네. 명료하게. 네. 변호사님 예. 당사자 앞에서 당사자 녹취 이렇게 틀고 그래도 되는지 저도 좀 떨립니다. 그렇네요. 그렇네요. 또 가볼까요? 근데 윤상현도 중요한데 2022년 재보궐선거의 공관위원장이 윤상현인데 2022년 지방선거가 더 크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이 정진석이잖아요. 아 네네. 이 부분도 더 크지요? 무지막지하게 크겠죠. 그래요? 재보궐선거는 6군데, 예. 7군데가 하고 예. 6군데가 단수 공천되고 예. 그 제주도만 이제 서귀포만 경선을 하거든요. 예. 네. 그런데 많이 좀 이상한 공천이 있었잖아요. 김진태 강원지사 그런 나온다. 분들은 좀 그렇잖아요. 그거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황상무 예. 그분은 강원도에 그렇게 한 게 있나요? 아니 뭐 누구는 했나요? 근데 황상무 아니, 상무가 공천됐어요 강원지사로. 제가 맞아요. 설명드리면 황상무 씨, 그러니까 다른 거는 이제 그 부분은 내가 명확하니까 황상무 씨가 강원도에 아무것도 없는데 단수 공천을 받았잖아요. 네. 김진태 지사 태극기인데도 불구하고 탄핵할 때 대통령이 이제 검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 2사람, 그때 국정원제 4사람, 그 다음에 천여 명 조사 한 200명 구속됐거든요. 그래서 탄핵소추위원장이 누구였냐면은 권성동 의원. 네 그랬죠. 그런 상태에서 김진태 지금 지사죠. 지사가
상당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당내 경선할 때 그 태극기와 관련된 좀 보수 우파와 관련된 사람들의 입장에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알겠어. 그래가 근데 그래서 경선을 했어요. 경선을 했는데 사실 김진태 명 박사님이 도와준 거잖아요. 자, 확인서부터 보고 갈게요. 하늘이 도와줬다고. 하늘이 도와진 않아요. 자, 뾰롱. 지금 저 확인서 볼까요? 나왔어요. 사실 확인서 보면 저기 나오는 김영선은요. 저기 다 명 박사 이름으로 바꿔야 됩니다. 본인은 김영선 의원 명 박사와 함께 윤석열 후보를 돕자는 제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당내 기구인 이재명 비리 검증특위를 맡아서 이렇게 최선을 다했고 그다음에 맨 뒤에 보면요. 홍준표한테도 잘했고 박한수 의원, 이철우 경북도지사 저거 다 지금 다 명 박사 공덕이야. 명 박사한테 도움을 받았다는 확인서 아닙니까? 지금 명 그렇죠? 박사님 아니 저기 명백유지가 없어요. 그런데 김영선이 뭐가 중요해요? 아 그래요? 네. 저 아주머니가 언제 저렇게 많이 일을 했지? 그렇지요. 그렇지. 변호사님 괜찮습니까? 당사자 앞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확인 증명해도. 아니 괜찮아요. 관계없어요. 자, 김건희가 지금 참외를 먹으면서 이 방송을 볼 것 같다고 얘기하고요. 우리 명 박사님이 오늘 국민의힘 해체시키려 나오셨나 얘기하는데, 자, 홍미아 얘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계속 보십시오. 네. 자, 그리고는요. 건진법사 아십니까? 몰라요. 몰라요? 예. 건진법사를 건진법사는 누구한테 들었냐면은 네. 그 방송 보고 알았고요. 예. 두 번째는 김영선 의원이 예. 한번 건진법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녹취에서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건진이 그랬다더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이 건진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아. 예. 근데 별 그게 없다.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다. 근데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근데 2000년, 2005년, 6년, 7년 그때부터 최은순과도 가까웠고요. 그다음에 그 건진의 법당에 계속해서 김건희가 드나듭니다. 거기에서 만난 사람이 박동땡 해가지고 성형외과 그 사람 있잖아요. 12월 박 원장. 박 원장도 거기서 만났고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아.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서 국정원 사람들도 만나고 회사 사람들도 만나고 포스코도 만나고요. 주 기자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잘 알죠. 저는 건진도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따라다녔는데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매우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네. 명 박사님은 직접 보신 적은 없고요. 그럼요. 자, 건진이 네. YTN 관련해서 인수 이런 얘기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역시 김건희 특검팀인데요. 최근 예. 서울 남부지검으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 씨 네. 그리고 통일교 고위간부 윤모 씨 이 두 사람이 나눈 통화 내역과 메시지 내용을 이첩을 받은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2022년 4월에서 8월경입니다. 그때 건진법사가 윤모 씨한테 YTN을 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한다. 한전과 마사회 지분 가진 것 확인하고 이철규 의원에게 인수 방법을 알아보겠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건지법사는 이렇게 이권에 많이 개입했더라고. 돈다발도 많이 받고 거기에 그 건진의 법당이 건진이 원래 전경환 있지 않습니까? 전두환에 네. 예. 전경환 집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했어요. 자기 신기가 또 있다면서 무당들도 데려가 다니고 그러면서 돈을 많이 받는데 건진을 만나러 정권 초기에 건진을 만나러 가면 만나러 갈 때 1억 원이 들었어요. 명 박사님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집세도 잘 못 내고. 저는 마이너스 통장도 안 나와요. 네네. 근데 법사 중에 최고라고 건진법사를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불편하시겠네요. 네. 아니 저는 전혀 그런 사람들은 저하고 부류가 틀려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이제 어느 방송에 얘기하는데 이게 정치 평론가하고 정치 기술자는 전혀 다릅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정치 평론가들은 이렇게 방송하시는 분들은 그 자동차가 나오면 자동차 성능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사람이고요. 정치인들은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고요. 저 같은 사람들은 뭐냐면 차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일이나 현상을 미리 예상하거나 네.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 평론하는 거. 그럼 정치 평론가. 네. 정치 기술자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 분야가 다릅니다. 다른. 네. 예. 이분이 다르다. 예. 별의 순간을 이게 원 저작자예요. 그 김종인의 별의 순간 원 저작자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명태균 박사 그거 만들었습니다. 김종인 매직이에요. 자, 이렇게 또 얘기해요. 김종인 매직이라. 여기서 이제 예. 건진 얘기가 나왔으니까 백재권이라고 얼굴 박사 혹시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고 아까 이름을 들어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저한테 네. 그 카톡을 하나 보내줍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은 악어상이다. 네.
그 얘기해도 되나요? 예, 하죠. 네, 또 됐죠. 그냥 무시한 건 아니고 그냥 제가 보니까 예. 조금 제가 볼 때는 후루꾸다. 예. 윤석열은 하마상이다.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립니다. 예. 홍준표 그다음에 유승민 예. 다 설명을 다 드려요. 네. 하마상. 동물 시리즈로 해요. 그랬더니 뭐래요? 딱 맞는데 뭐. 홍준표는 무슨 그 당시에 동물은 최은순 네. 그분을 봬요. 네. 그래서 너무 놀라워하더라고. 아, 그 최은순이 네. 최은순도 봤습니까? 김진우도 보고 가족을 소개할 정도면 엄청난 가까이 같이 밥 먹고 다 했는데 뭐. 그러니까요. 예. 자, 알겠습니다. 예. 네. 백재권은 그렇다 얘기하고 예. 홍준표 물어보면 얘기해드려요. 홍준표는 어떤 상입니까? 홍준표 뭐 시장님은 네. 나오시면 토론할 때 항상 침을 흘리세요. 네, 침 있죠. 그래서 침을 이렇게 계속 닦으십니다. 네네. 예.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해요. 전생의 개다. 전생에게 예. 주택가에 보면 철문에 개조심이라고 써는데 개 묶어 놓으면 네. 그 개는 지나가는 사람마다 물려고 하죠. 예. 그죠? 네. 왜냐하면 그 집이 자기 거라 생각하니까. 자기가 이 나라의 대통령. 아닌데. 그래서 다 물려고 하잖아요. 그죠? 네. 목이 조이죠? 네. 그러니까 침을 흘리죠. 알겠습니다. 네. 됐죠? 알겠습니다. 네. 짧게 간단하게. 윤석열 장님 무사라고 하신 분이에요. 예, 예, 맞죠? 맞습니다. 오세훈은 한마디로 했잖아요. 배반 배신상, 배신 배반상. 배반 근데 배신형. 남 변호사님? 방골상의 방골상. 네, 알겠습니다. 남 변호사 홍준표가 신당을 창당한다 계속 얘기하는데 계속 국힘 대체정당 나온다는데 저걸 어찌 보십니까? 정계 은퇴한다고 안 했나요? 했죠. 예, 그런데 웬 창당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 정계 은퇴한 사람의 행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자, 거짓말이죠. 예. 예, 조선 제일 뻥 아닙니까 이거? 네. 제일 검이 아니라. 네. 예. 저분이 그런데 저기 명 박사 그리고 남 변호사님을 막 고소고발을 많이 했잖아요. 왜 그래요? 저희가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홍준표와 관련해서 언론 인터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다 허위 사실이다라고 예. 하면서 8건을 본인의 비서실장을 통해 가지고 본인 이름도 안 넣고 예,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4일 날 금요일 날 네. 8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 네. 그게 근데 공직선거법 위반 예, 그거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근데 그다음에 낙선 목적, 예. 허위사실 유포. 홍준표 전 시장이 명 박사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남 변호사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못 할 텐데. 예, 일단 그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일단 조사가 끝났고 네. 저희들이 오늘자로 제가 진술한 피신 조서를 받았습니다. 네. 받을 겁니다. 예, 그걸 검토하고 네. 바로 대응을 해 들어갈 명 겁니다. 박사님 홍준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요. 특검에서 어떻게 다룰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구속 사유죠. 네. 원래 옛날에 쓸어버린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구속 사유래요. 그렇죠. 홍준표 저는 그 홍준표 관련돼서 네. 집사람이 그 면회를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보 홍준표 껍질을 벗긴 다음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벗기는 게 아니고 원조가 여기예요. 네, 알겠어요. 여기서 아무튼 누군가는 벗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기 천공은 어떻습니까? 천공. 천공은 그 아마 파일 자체가 저한테 아마 천공이 이제 그 어떤 여성분이 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그러면 어떤 여성분이 그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천공이 설명을 해요. 정치적 어떤 여러 가지를. 제가 볼 때 주 기자가 소주 한 3병 먹으면 하는 그런 말. 그 정도 수준이에요.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김건희가 직접 박사님한테 천공 녹취나 그 보내줬어요. 보내줬어요? 당연히 보내주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아,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은 아마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영은 맑은 사람이다. 근데 하늘에 사는 이치와 땅에 사는 이치를 구별을 못하는 사람이다. 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띄어낼 때는 쓰는 말이 있다. 네. 너는 네 죽을 날짜는 아느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네 죽을 날짜도 모르는데 왜 남 사주 보고 다니느냐. 네. 그러면 떨어져 나간다. 김건희 주변에 네. 천공 영상을 잠깐만 보고 갈게요. 김건희 주변에 많아요. 천공 말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뒤에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입니다. 잘 보고 가시자고요. 다시. 천공 뒤에 목사. 아니 아주 발랄하고 제가 굉장히 대단한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사람. 김건희 주변에 있어서 만나는 거예요.
이 지금 방송국에서 무언가를 갖다 이게 그 하나 이렇게 내를 갖다 섭외하려 그래도 뭐해. 천공 소리 들어가면 9시. 왜 방송국에서 못하는지 아세요? 왜 뭐? 사입이라고 생각해요. 사입이라고 생각. 면전은 저렇게 말씀하신 분은. 사입이 맞다고 사입인데. 자기 맞대. 아유 목사님 할렐루야. 전공은 그냥 그렇고요. 진짜로 지금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정광훈 목사입니다. 그때도 그렇고요. 아직도 그렇고. 호떡 사줬더니 저렇게 좋아요. 호떡 사줬더니. 빨리 만나요. 새가 많으니까. 네, 그렇죠. 네, 전화 주십시오. 그래 천공은 김건희 여사 그렇게 많이 안 만났어요. 들어가세요, 목사님. 사람이 가서 네. 물어보면 할렐루야. 대신 가서 물어보고 들어가십시오. 녹음하고. 그 임기 초반에 참 많이 할렐루야, 단물을 많이 예수님 빨아먹었다라는 네.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천공이. 예. 대통령- 제가 할렐루야. 만나고 나서 그냥 끊어졌어요. 네, 못 만나게 했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네. 그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거를 판세나 여러 가지를 전혀 보지를 못하는 사람. 예. 예. 자, 김건희 특검 그 얘기도 고장난 내비게이션. 네. 정난 내비게이션이다. 천공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자, 말하는 거 보니 천공보다는 훨씬 레벨이 높습니다. 그러면 건진보다도 훨씬 높지요. 그리고 이분은 정치를 이렇게 읽고 분석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인데요. 자, 임성근 부인과 김건희 측근과의 연결이 나옵니다. 그러면 최혜병 특검도 결국은 대통령 경로 그 다음에 김건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제 그렇게 나왔었던 거죠. 사실 그 2023년 7월 말쯤에 임성근 사단장의 부인과 김건희 여사 측근, 좀 측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좀 광범위하게 넓혀지는 부분도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둘이 연락을 취한 정황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구명 로비에 있어서 이 임 전 사단장의 부인이 새로운 연결고리로 떠오른 것이 아닌가라고 네. 지금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보면요. 윤석열의 인맥보다 김건희의 인맥이 더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전용기 탈 때도 그랬던 것 같고요. 인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지금 중용되고 있었던 사람들 보면 김태효, 이원모 이런 사람들도 김태효. 보면 부인들 인맥이거든요. 이 인맥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52에 예. 아마 결혼을 했을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예, 가정을 꾸지 않고.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이 예. 직업에 관계된 사람들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했을 거예요. 예. 김건희 여사는 사업을 했죠. 예. 사업을 하니까 당연히 인맥풀이나 여러 가지가 상당히 넓죠. 예. 그래서 당연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아니 그래서 당연한 게 아니라 그런 결과가 나온 거는 그렇다.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장님 아니 그 제가 말씀 간단히 뭐 또 이렇게 얘기하면 네. 좋습니다. 아니 그 후원금 옛날에 그 한 20몇 억인가 모았을 거예요 대통령. 예. 예. 그거 뭐 누구 보고 돈이 들어왔겠어요. 알겠습니다. 대선 때 후원금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예. 그 원래 2번 모실 수 있어요. 경선할 때하고 또 본선할 네네네. 때. 그때 아마 경선할 때 김부선 씨가 아마 10만 원을 그때 넣었을 거예요. 아 그래. 예, 10만 원 넣어서 그때. 네. 근데 우리 김건희 여사가 아마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몇 건 돌리니까 그냥 후원이 그냥 네. 정리가 돼버리더라고. 아 그래요? 네. 시작부터 아내에 아니 뭐 있어서 여기 첫 출연인데 뭐라도 하나 던져주고. 알겠습니다. 네, 아. 전화했더니 후원금 야. 대단하군요. 자, 김건희 특검팀이 삼부토건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로 가는데 거기에 원희룡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희룡 그래서 이제 출국 금지 당하기도 하고 네. 지금 아 출국 금지 당했어요? 당했어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아, 김진우도 당했습니다. 그래요? 유경옥도 당했고요. 주변 사람들 다 당했어요. 전방위로 지금 최은순도 샅샅이 그 훑어봤어요. 출국 금지되면은 제주도는 그 해외인데 갈 수 있나요? 아니, 제주도까지. 그렇구나. 그게 걱정이 돼서. 네. 지금 우크라 포럼 있잖아요. 우크라 포럼 주최 임원과 그리고 원희룡과의 연관성을 지금 조사 중이다. 일단 조사 중인 겁니다. 네. 그 우크라 재건 포럼 주최 측인 과거 사단법인 유라시아 경쟁협회 이사를 지냈던 한모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 이 사람을 참고인으로 소환해서 14시간 동안 조사를 했고 이 조사한 부분은 원희룡 그리고 이은근, 조성욱 그리고 이종우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이렇게 연관성을 캐 물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이 잘 나오진 않았고 일단 한모 씨 같은 경우에는 원희룡 장관이 물밑에서 포럼 일정 그렇게 짠 건 아니야라는 대답을 했다고는 하네요. 그 원희룡 장관은 김정일 위원장이 그 아마 그 장관 임명할 때 행자부 장관을 주지 않으면 가지 마라. 네. 예. 그랬는데 예.
다른 데 가면 다친다. 아, 그랬어요? 네 전문이 아니지 않느냐. 원희룡한테? 그럼요. 네. 그런데 그래서 부른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자 그런데 예. 지금 양평고속도로가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끝에서 이렇게 휘어. 아 그래요? 예. 슬라이스 났어요? 후기 예. 났어요?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끝이 어떻게 휘었냐 물으면 예, 공이 휘었습니다. 공이 김건희 땅 주변으로 최은순 땅 주변으로 슬라이스 휘었어요. 났구나. 네. 원래 초짜들이 원래 슬라이스가 많이 나요. 그렇고요. 그리고 삼부토건은 지금 옛날에는 그 이름난 회사인데 지금은 거의 실적이 별로 없는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들어가서 주가가 1,000원에서 5,500원대로 뜹니다. 그때 건교부에서 정부에서 막 뭐 발표를 해가지고 주가 조작에 이용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형적인 주가 조작 사건이죠, 변호사님. 예, 그렇습니다. 네. 실체는 없고. 전형적인 정권 초기에 일어난 일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패턴이 같아요. 패턴이 같아요? 예. 여러 건. 그 자, 다음에 이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최혜병 특검으로 갈까요? 네. 최혜병 특검에서는 김태효가 나옵니다. 김태효. 네. 김태효 아십니까? 몰라요. 몰라요. 아, 아쉽습니다. 저를 안 보여줘요. 안 보이죠? 김태효를? 아크로비스타에 같이 살았대요. 아니 제가 아크로비스타에 있고 코바나 컨텐츠니까 예. 아니 집에 있는 보물은 잘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안 보여주지. 제가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번 김태효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김태효도 소환된다는 거죠? 그것도 피의자니까 좀 의미가 있습니다. 네. VIP 경로설과 관련된 건데 그때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 관련자들을 지금 최혜병 특검이 불러서 수사를 진행하는 건데 이 중에서 한 명인 김태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네요. 그렇죠.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로 부릅니다. 네. 아크로비스타에 제가 보니까 그 사우나 친구분들이시네. 네, 그렇죠. 같이 가까웠던 사람들, 네. 같이 살았던 사람을 좋아해. 노상원은 아십니까? 버거보살 노상원이라고 제가 그 정부사 안철수 그 대표 업법으로 얘기하면 노산 박료라는데 노상원은 몰라요. 몰라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절제하면서 방송 괜찮은데요? 이렇게 가도 될 것 같은데. 프로 방송인인데요. 오늘. 네. 그럼요. 다 한 신청 깊게 좀 하시죠. 네. 심층은 천천히 하겠습니다. 1시간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연장 방송 준비합시다. 연장 방송도 있지만 저희가 고정으로 계속 모시겠습니다. 자, 명태균의 남자들 근황 좀 볼까요? 일단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우리 명 박사가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페북에다 쓰셨죠? 그 한 3일인가 이틀 전에 네. 김정희 위원장이 이준석 당대표보다 정치적으로는 더 젊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대미 특사가 되셨어요. 그 다음 날. 그래서 사람들이 연락이 와요. 예. 아니 김정일을 대미 특사로 추천하셨습니까? 아니 이재명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전화가 와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이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도 너끈하게 젊으시니까 견뎌낼 수 있다. 와, 네. 이런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제가 죽겠어요. 왜냐하면은 뭐 했다 그러면 내가 했다 그랬어. 아니, 그냥 신기가 있잖아요. 홍매화는 왜 심은 거예요, 홍매화? 그 당선되라고 심은 거예요. 당성대 홍매화가 지금 당원급제? 예, 장원급제에다가 예. 거기에 보면 이제 처음에 심을 때 예. 그때 땅이 얼었어요. 예. 땅 파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렵지. 그래서 이제 하나는 이제 천하람 예. 의원이 파고 그 다음에 그때 순천에 있었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동탄에 예. 선거운동 할 때 동탄에서 불려왔지. 지금 명태균이 모여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새벽 3시에 이제 해서 이제 4시 넘어갈 텐데 그 밑에다가는 이제 우리가 자원급제를 가장 많이 하신 분이 누구냐면 누구죠? 장원급제 예. 가장 많이 한 사람? 이율곡. 예, 여러 번 하셨죠. 예, 제일 많이 하신 분인데 그분을 길러내신 분이 심사임당. 네. 예. 그래서 돈을. 그래서 심사임당이 하늘을 보고 예. 그 다음에 자원급제하는 홍매화를 신고 네. 제가 간절하게 기도를 했죠. 예. 우리 두 젊은 친구가 예. 우리나라의 정치에 큰 거목으로 커라. 네. 그렇게 했죠. 거기다 그 다른 것도 했습니까 또? 거기서? 누가요? 뭐 간절함을 들어갔죠. 간절함이요? 예. 간절함 아니, 말 제일 중요한 게 간절함. 간절함 말고 속옷 같은 거는 안 넣습니까? 큰일 날 소리. 돈만 넣으셨어요. 돈만 넣습니까? 예. 네. 아, 돈. 자, 그럼 돈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상민 전 장관이 있어요. 네. 이상민은 충암고 중앙교 후배고, 5회 후배인 예. 거죠. 그리고는 윤석열과 매우 가까웠던 사람이에요. 네네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TV에서 봤어요. TV에서 봤습니다. 근데 이상민 집에서 어떤 방송에서는 30억 원대의 돈다발이 나왔다고 하고 어떤 곳에서는 10억 원대라고 하고 어찌됐든 깜짝 놀랄 만한 돈다발이 에르메스 백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물론 네. 이상민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주장은 합니다. 그런데 저분하고 좀 친해졌을 걸 그랬고. 그러니까 집에 돈다발 저분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그 제가 처음에 이렇게 보니까 TV에서 얼굴이 놀부보쌈에 나오는 그런 캐릭터더라고요. 그래서 놀부보쌈. 놀부보쌈의 네. 캐릭터에 네. 나오는 그런 캐릭터라서 네. 그래서 안 그랬으면 좀 친해질 걸 그랬구나. 네. 아, 자, 이준석 의원은 당대표를 출마했는데 이준석 의원은 명태균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됩니다. 괜찮겠습니까? 이분은 정치를 계속해도 괜찮습니까, 변호사님? 정치를 계속 하는데 애로사항이 안 많겠습니까? 예. 국민들을 위해서는 네. 아마 정치적인 큰 결단을 해야 될 것 같고 본인의 욕심을 앞세워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지금 공천 개입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 박사님, 네. 이준석이 당대표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어찌 됐던 어떤 당시에? 그 당시에 그 홍매하시 네. 홍매하실 때는 그때는 그 아니었나? 개혁신당의 당대표도 아, 예, 예. 아니었어요. 후보이자 네, 후보였죠. 그 전에 이제 국민의힘 때. 네, 국민의힘 당대표 명리학 시절에. 시기를 말씀해 주시죠.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에 네. 당- 2021년도. 네. 아무튼 저기 공관위원장이 뭐라고 했던 그때 당대표가 이준석 의원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증인도 신청한 거고 그리고 특검에서도 쳐다볼 것 같은데요. 그 2021년 그 5월 8일 날 네. 오후 4시 한 20분 경에 한기호 사무총장으로부터 메시지가 와요. 예. 이준석 대표한테. 5월 9일 날 새벽에 12시 한 반 정도 경에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예. 그 창원 의창에는 경선을 해라. 예. 예, 당선인 측에서. 예. 그래서 제가 답장을 합니다. 윤한홍이 또 장난치는구나. 그래갖고 여사하고 대통령한테 문자를 하나 보냅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그 진보고 보수고 간에 그 버스를 타고 예. 마산 같은 경우는 예. 4시간 반 걸려서 집회하러 옵니다. 예, 집회하고 그거를 2년 동안 해도 4.15 총선 때 정말 그 아스팔트나 뭐 이런 데 뛰는 사람들한테 공천을 받는 걸 못 봤어요. 네. 예, 그래서 김영선 의원이 그 당시에 대선 기여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네. 그 공정과 정의가 좀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대통령하고 여사한테 전화를 하려 당선인과 당선인 이제 부인이었던 김건희 여사한테 전화를 하려 하니까 윤상현 의원이 전화가 와요. 예. 그래서 저를 이렇게 제가 달래요. 예. 뭐라고 달라느냐. 이건 말이야. 이거는 대통령께서 예. 하면서 대통령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등장했던 인물이 권성동, 윤한홍. 윤한홍, 권성동 다 나온다. 예, 나와서 진짜. 복림사 얘기를 합니다. 예. 대통령께서 4월 초파일로 가셨는데 권성동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예,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이렇게 해라. 예. 특검 가서 얘기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얘기해서 내가 대놓고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아니 내가 대통령 여사한테 전화를 하면 되는데 뭐. 그래서 전화. 그래서 그냥 형 전화 끊어 그냥 이러고 그냥 바로 전화했어요. 그렇습니까? 네. 이준석도 특검에서 좀 수사해야 되겠네요. 수사 대상 맞습니다. 지금 방송 정치인들이 좀 숨죽여 봐야 될 텐데 아까 문자를 보면 이준석 의원한테 지금 이렇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문자를 하신 거예요? 카톡이죠. 카톡으로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한테 전화 오셨습니다. 윤한홍 권성동 의원에게 그런 그렇죠. 카톡이에요. 요거는 아침이네. 아침. 전략 공천을 하라고 이렇게 예, 말했. 여사하고 대통령하고 전화 딱 끊고. 끊고 나서 이렇게 네.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화가 끊고 저렇게 얘기하니까 이준석이 알았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알았다라고 답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알아들었겠죠. 네, 알아서 제가 기억이 없어요. 네네. 봐야 되니까. 네, 보자. 전화기를 아직 한꺼번을 돌려왔지 못했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포렌식에서 봤어요? 봤는데 네, 저기 포렌식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저 예, 내용이. 알겠습니다. 네. 저도 뒤에 어떻게 답을 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홍준표 복당 때도 이준석이 당 대표였잖아요. 그때도 명 박사님이 도와주셨잖아요. 그렇지. 홍준표. 아니 홍 대표는 그 제가 그 2017년 네. 19대 대선 때뿐만 아니라 그 복당할 때부터
그 다음에 대구시장 갈 때 네. 그다음 뭐 많이 도와드렸는데. 네, 알겠어요. 네. 그런데 우리 장인보다도 더 많이 봤어요. 근데 왜 그런데 소송을 네? 영 나오지 마라 같이. 알겠어. 판도라 상자 열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상자에다가 돌을 막 8개의 돌을 올려놨어요. 영원히 나오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그 홍준표 전 시장이 고발했던 것 중에서 거의 지난 5월에 모두가 다 취하했다고. 그런데도 남은 게 공직선거법 위반.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고소든 고발이든 네. 고소를 그 취하하면 보통 예. 각하를 합니다. 아. 하는데 이 사건은 고발인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뒤에서는 했네. 진행시켰네. 조사를 받으면 네. 어쩔 수 없이 피고발인은 예.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이상 네. 수사가 진행됩니다. 네네네. 네. 그런데 그건 맞죠. 이 고발을 취하했다. 이 사실은 맞잖아요. 예예예. 그런데 그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국민들은 고발을 취하했기 때문에 조사를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 이렇게 이해하실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게 기사도 확인했어요. 그렇게 됐잖아요. 네. 그렇지 그런데 않습니다. 제가 7월 4일 날 8시간 조사 받았습니다. 지금 굴러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는, 홍준표 전 시장님 이러면 큰일 날 텐데 걱정인데요. 오히려 홍 시장이 걱정입니다. 이준석도 이거 정치 괜찮을까요? 참 지난 대선 토론 때 발언한 거 좀 혼내주세요. 대선 토론 어찌 보셨습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인 여러 가지가 아직까지 성장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예. 우리가 뒷산에 올라갈 때나 한라산에 올라갈 때나 우리가 저 에베레스트 산이나 KT 올라갈 때나 사람은 똑같지만 장비가 다릅니다. 네. 그럼 이준석 대표는 노원에서 뛸 때나 그다음 동탄에서 할 때는 대통령 선거가 선거 방식이 거의 똑같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죠? 예. 예. 자, 짧게 하라 해서 짧게 설명. 오세훈 시장은 지금 6박 8일간 유럽을 가셨어요. 며칠 전에 오스트리아 빈에 있더니 지금은 밀라노에서 이태리 밀라노에서 기자간담회를 합니다. 어떻게 오스트리아하고 밀라노에 가서 부동산 정책을 얘기하는데 왜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요. 거기는 옛날 구도심이고 사람도 없어서 이거 한국하고 맞지 않는데. 유럽은 지금 디지털도 잘 못 따라가서 AI를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유럽이 옛날 중세 시대는 암흑 시대라는데 앞으로 유럽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예. 예. 근데 왜 저기 갔습니까? 아니 그 제가 볼 때는 촛불이 꺼질 때 원래 확 타고 꺼져요. 네. 예. 마지막에 시장 때 네. 불 기분 켜고 한번 내고 온 거예요. 오세훈 그래 마지막 기분 접근을 한번 내고 저도 구속되기 전에 예. 주변 사람들이 예. 예, 평상시 잘 안 사주던데 예. 예, 소고기를 얼마나 사줘. 잘 먹고 들어가야 버틴다고. 지금 그렇구나. 예. 저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수사가 많이 진척이 됐죠, 변호사님? 예, 아주 그 기소할 정도로 예. 수사가 진척이 됐는데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왜 그랬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마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니 대지는 잔칫날 잡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네. 날짜 맞춰서 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시기를 보고 있다. 자, 근데 특검에서 그러면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순입니까? 변호사님 어찌 예상하십니까? 제일 먼저 지금 오세훈은 거의 뭐 수사가 마무리될 정도로 갔고 네. 예. 홍준표에 대해서는 아예 고발장만 이렇게 제출돼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예.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홍준표부터 예. 아마 우리가 특검에서 조사를 받게끔 예. 조치를 우리가 좀 취했으면 좋겠는데 특검의 의지가 어떤지를 우리가 조금 모릅니다. 있으면 이제 홍준표 시장이 메시지가 좀 바빠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잔칫날 기다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네. 예, 홍준표. 또 바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그렇게 바빠지고 왜 그런 메시지를 내는지는 다음에 네, 다음 예, 시간에 왜냐면 짧게 얘기하라니까. 네, 다음 시간. 자,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오세훈, 홍준표한테 계속 명태균 열차는 달려가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재판 얘기는 다음번에 들을게요. 재판은 뭐 제가 볼 때는 네. 제가 구속되기 전에는 언론에서 저라는 사람을 그림자였는데 막 떠들었어요 많이. 그러니까 언론의 시간이었고요. 제가 구속되고 나서는 그때는 검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재판받고 있는 이 시간은 사법부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재판과 관련돼서는 되도록이면 네. 예, 사법부를 존중해 주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명태균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짧게 감사합니다. 하는데 괜찮은데. 괜찮네요. 그죠? 괜히 걱정했네요. 걱정했네. 끝났습니까? 예, 예, 네. 끝났습니다. 너무 잘하는데. 네. 오히려 목소리가 방송 나가고 떠올라가. 있습니다. 얼른 끝나면 제가 그 뉴스나 이런 것들이 바로 있죠. 일어나서. 긴급으로 막뭐 이렇게 뜨는 거 있죠. 네. 그거의 배경 설명을 할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아, 예. 가 이제 그러니까요. 가세요. 이제 얼른 가세요. 저도 갈게요. 가. 감사합니다. 얼른, 네. 들어가세요.